예. 이 인물 참 오랜만입니다.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지난 4월에 시장직에서 물러났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과거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사실입니까?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영장이 6개월 만에 재청구됐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좀 이제 조금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오거돈 전 시장 또 다른 성추행 혐의가 포착이 된 겁니까? 네, 6개월 전에 이 사전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주어졌던 이 영장에 청구됐던 혐의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한 그 피해자 한 분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드러난 상태였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지검에서 이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요. 두 번째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그에 따라 저 다른 혐의들이 영장에 추가가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피해자 역시나 이 부산시청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부산시청과 시청 주변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이 두 번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 등이 녹취록 등을 통해서 증거로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아요. 물증, 이제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나왔고 피해자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데 오 전 시장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두 번째 피해자에게 본인이 이 성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법원에서 이 물증의 어떤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증거인멸의 혐의 우려 등을 내세워서 구속을 할 가능성이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정계에 미치는 파문도 상당할 것 같은데 오 전 시장의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또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길 수 있고 이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인해서 사퇴했던 충격이 다시금 부산 정가를 뒤흔들게 되면서 전국적으로도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다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기로에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님.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성폭행, 우리가 죄명을 강간이라고 하면 그건 뭐 그냥 영장 발부고 영장이 나오는데 강제추행으로 영장 구속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경찰에서 신청을 청구했다가 경찰에서 신청한 걸 검찰이 반려하고 다시 재신청한 걸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또 쳤다. 이건 그때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죠. 핵심 증거를 그렇죠. 검찰이 포착했다. 그러니까 다른 죄명이든 지금은 보면은 뭐 강제추행 한 건이 더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 나오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거 말고 아마 다른 죄명이 하나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추행을 부인한다고 해서 성폭행, 강간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두 개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부인한다고 해서 지극히 드문 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말 강제추행이 두 건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영장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아하. 그런데 검찰이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자신 있는 카드, 다른 점,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다른 혐의들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는 다른 혐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아니고 단순히 강제추행 두 건이라면은 저는 그런 영장 기각될 거라고 봐야죠. 근데 이도현 의원님, 여기서 이 인물이 또 나옵니다.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결재가 바로 오거돈 전 시장 영장 재청구 이건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당연히 결재하고 이 사건은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추행 사건이었겠죠. 그래서 지난 6월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아마도 미리 오거돈 시장 측에서는 준비를 했고 당시 피해자분은 여러 가지 2차 피해나 이런 걸 우려해서 당시 수사가 아주 순조롭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고 사실 중앙정가가 굉장히 전국이 혼란한 틈에도 부산에서는 계속해서 김은미 여성 아동 부장이 수사를 열심히 한 겁니다. 부산지검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나왔는데 이 두 번째 피해자분에 대해서는 녹취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고 김 변호사가 굉장히 아까 중요한 수도 있는 지적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혹시 다른 혐의가 있지 않는 거냐 하는데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4월 초에 범행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 선거 이후에 발표하는 걸로 이제 그것까지는 알려졌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은폐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른 중요한 혐의가 될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내일 오거돈 전 시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성추행이 몇 개월 지났는데 여지껏 뭐 했냐? 그동안 버젓이 돌아다녔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재가에도 불복이라니 국가 원수를 우습게 보는 윤석열 공무원. 예.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물러서면 검찰은 영원히 권력의 시녀로 전락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 그의 칼은 선택적 정의의 칼일 뿐이다. 윤 총장 비판하신 분도 있는데요. 마지막 댓글도 볼까요? 자신이 임명해놓고 격려는 못할 망정, 없는 죄 씌워놓고 쫓아내는 이해 못할 일이다. 역시 윤 총장과 대통령 얘기가 오늘 댓글 중에 참 많았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까지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얘기가 보도가 나온 배우 채림 씨 이게 있고요. 여기 보면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에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가 오늘 최종적으로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실시간 검색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부동산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